안녕하십니까. 자, 풋볼 민법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담보물권, 유치권에서 세 쟁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에서 하나의 쟁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매수인의 변제 책임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매수인은 경락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변동이 돼도요, 양수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또 경락인한테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유치권자가 그 경락인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얘기로 배째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시게 되면 먼저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유치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목적물이 매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5항입니다. 매수인은, 즉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수하죠. 떠안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는 매수인의 변제 책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목적물에 대한 물적 부담을 승계한다는 것이고 인적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즉 물적 부담을 떠안는 것이지 경락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바로 밑에 유치권자는 집행 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인도 거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권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관련성, 즉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자, 물건으로부터 발생을 했다. 물건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관련성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판례에서는 우리가 수업 시작했던 거 말이었죠. 작년 시험에서는 가축이라고 출제가 됐고요. 자,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들끼리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이고 사람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성 있는 원채권의 연장. 그래서 판례 사안에서는 공사대금 1,000만 원. 자, 공사대금이 어떻습니까? 관련성 있는 원채권이죠. 1호부터 가령 1,000만 원에 대해서 연장이니까 지연배상으로 100만 원이 발생을 하였다. 요 100만 원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 그래서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근데 이거를 임대인이 안 줬다. 그러니까 그 연장, 가령 수리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제때 안 줘가지고 지연배상으로 100만 원이 발생을 하였다. 원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면 그 연장인 손해배상 채권도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다시 한 번만.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은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채권이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성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긴 했지만 결련성 있는 원채권의 연장, 이 역시도 결련성이 인정이 된다. 유치권 인정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결련성이 인정된 거. 첫 번째, 가축, 말이 되겠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에 비해서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인정이 된다. 다음 그 밑에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원채권이 결련성 인정이 되니까 그 연장인 지연배상 100만 원도 결련성 인정이 된다라는 것. 근데 바로 그 밑에 사람이 약속 안 지켰다.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 목적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사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꼭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대표적인 것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즉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다음 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을 한다. 유치권 자체가 사용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냥 담보 물권일 뿐입니다. 그래서 2대 1로 X 2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다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즉 적법행위이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다음,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는 반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2대 1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2대 2 근저당에서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근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5억 변제, 5억 5천 변제. 그러면 이 말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최고액은 5억이다. 그런데 결산기가 돼가지고 12월 31일 날 확정된 채권액, 네, 이것이 5억 5천이 됐다. 즉 최고액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 5억만 변제하면 되는 사람, 그 말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사람, 두 사람,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5억 5천을 변제해야 되는 사람, 즉 확정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사람, 채무자. 그리고 후물투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어서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5억 5천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5억 변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즉 5억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제3취득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3취득자는 역시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전액 변제.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 즉 5억 5천을 변제를 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방금 전액 변제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시험 판례의 표현에는요, 최고액의 변제만으로는, 5억의 변제만으로는 소멸 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면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5억 5천인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였다. 확정 채권액이 5억 5천인데 5억을 변제를 하였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5억 5천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담보물권, 유치권과 관련돼서 2대1로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 이제 그 확정 채권액이 초과하는 경우 소멸 청구 또는 설정 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해서 2대2로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복습 잘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